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엄마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한 말이 "우리 법적으로 정리 좀 할까?" 였다는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인물과 상황은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민경, 올해 42살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가족 없이 컸습니다. 물론 외롭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괜찮아. 혼자여도 살 수 있어. 그 믿음이 제 자존심이자 제 인생의 증명이었습니다. 20살에 처음 자취를 시작했고 30엔 작은 카페를 열었고 40엔 두 번째 매장을 냈습니다. 누가 묻곤 했죠. 힘들지 않았어요? 가족 없이?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가족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죠. 그날은 4월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짧은 머리, 깔끔한 차림. 표정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고 눈빛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자리 앞까지 와서 마치 예약된 미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경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리 둘이 관련된 서류들이에요. 확인하고 사인해 주세요. 목소리도 태도도 믿기 어려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 기록, 출생 신고서, DNA 검사 결과. 마치 팩스 문서를 내놓듯 툭툭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민경 씨 출생 관련 서류들이에요.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네 생모란다. 순간 귓속이 웅 하고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40여 년간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 한 번도 날 찾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죠? 왜 평생 아무 말도 없었나요? 그녀는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18 어린아이였지.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됐으니까. 정리,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만남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과도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리요? 42년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정리를 한다고요? 민경아,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전 당신 딸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서류는 여기 두고 갈게.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에는 봄비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엔 42년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서류도 가방도 없이 그냥 빈손이었죠. 민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죠. 할 말 없어요. 나는 할 말이 많아. 그녀는 조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42년 동안 아무 말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할 말이 많다고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나를 원망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이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이해는 무슨? 고아원에 버리고 사라진 게 이해예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아닌 결심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사랑해서 떠났다는 식의 말.
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핑계 같았죠. 살 수 있는 방법이요? 버려놓고 그게 보호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말할 건데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모호한 대답, 그리고 변명.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늘 가족이 없었어요. 명절마다 친구들은 집에 가는데 저는 텅 빈 보육원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40여 년의 시간이 미안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요 없는 표정이었지만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이름 다시 사용하지 마. 그 사람이 찾을 수도 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입을 닫고 단 한마디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호자처럼 굴지 마세요. 전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은 확실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떨림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걸. 그녀를 다시 만나고 며칠 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다시 사용하지 마. 그 사람이 찾을 수도 있어. 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왜 제 이름을 쓰는 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육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버려지고 자라난 그곳,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단 한 사람. 원장님은 이제 80 중반이 넘으셨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 그대로 조용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원장님, 제 출생 기록 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아, 네가 언젠가 물어볼 줄 알았어. 원장님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세월을 견딘 파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모친은 폭력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주함. 모친 당시 나이 만 18세. 미성년자 상태에서 출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폭력 가해자라니 그게 누구예요? 원장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갓 18. 네 엄마 널 맡기러 왔을 때 온몸에 멍이 가득했어. 근데 눈빛은 30은 되어 보였지. 그리고 원장님은 오래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했어.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이 찾으면 이 아이도 위험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그래, 원장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친부는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어. 나이도 네 엄마보다 훨씬 많았고. 내 엄마는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야.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왜 저를 두고 간 거예요? 데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원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8살 어린 친구가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평생 숨어 살 수 있었을까? 너와 함께 도망치면 너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너를 여기 두고 혼자 사라진 거지.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침묵, 갑작스러운 등장. 말은 없었지만 떨리던 그녀의 손. 그리고 제 이름을 쓰지 말라던 경고. 그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18살의 어린 엄마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그게 이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또다시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녀 역시 준비하고 있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다 알았구나.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그리고 차갑게 보일 정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하면 네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가벼워 보였거든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민경아, 내 친부가 곧 풀려나.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20년형 살고 이번 달 말에 출소를 해. 그리고 널 찾을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를요? 그녀는 손을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네가 자기 딸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네가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집착이 심해. 한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놓지를 않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감옥에서도 계속 편지를 보냈어. 자기 딸을 찾겠다고.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온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법적으로라도 널 지키고 싶었어.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모든 서류들. 출생 기록, DNA 결과, 가족관계 문서. 그건 저를 떠나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내 모친 자격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너한테 접근할 명분이 없어져. 가족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리고 나는 내 엄마로서의 기록에서 지워지는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민경아, 나는 이미 42년 동안 너 없이 살았어. 혼자인 게 이제 익숙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익숙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단단함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질 듯한 얇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시간이 남긴 흔적. 18살에 혼자 도망쳤던 소녀가 60이 넘어 다시 돌아온 그 얼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견디고 버텨온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워서라도 딸을 지키려는 사람으로. 저는 그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전 당신을 법적으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아, 전 아직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순 없어요. 42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지키려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18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도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앞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42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할 순 있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진짜 가족처럼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녀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경아,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무슨 말을요? 그녀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게 주려고 했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유언장.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경아, 나는 너를 보육원에 두고 떠난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 18배 너를 보육원에 놓고 도망친 그날부터 나는 미친 듯이 일했어. 공장, 식당, 청소 하루에 3군데씩. 그렇게 번 돈을 모두 모았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1동. 통장 잔액 18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었던 전부야. 엄마 노릇도 못했고 밥 한 끼도 못해줬고 손도 잡아주지 못했어. 그래서 대신 살아가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만은 남겨주고 싶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췌장암이래. 말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그래서 너에게 온 거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혼자 견뎠어요? 왜 말도 안 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아, 난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42년 동안 너희 마음속에 커다란 짐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너에게 짐이 되기는 싫었어. 멀리서라도 내가 잘 사는 모습 보면 그걸로 충분했어. 저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절대 짐이 아니에요.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민경아, 내가 해주지 못한 42년. 이 돈으로라도 조금은 메워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는 흐느끼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 듣는 말. 그래, 내 딸 민경아.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흘린 눈물들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경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를 딸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금 저는 엄마가 남겨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는 엄마의 방으로 남겨뒀습니다. 사진들, 오래 모아온 통장들 다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 그 서류들을 꺼내볼 때면 저는 확신합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4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살 소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랑이었음을. 42년 만에 나타난 생모. 그녀가 가져온 건 사과도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8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18살의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